자, 공통수학원 부등식 단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설명하시오가 첫 번째 주제네요. 맞죠?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당연히 A가 뭐보다 커지겠어요? C보다 커지겠다.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3단 논법. 뭐라고요? 3단 논법.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크다. 따라서 A는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A가 B보다 크면은요. 양변에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같은 녀석을 더하거나 같은 녀석을 빼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더해줘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빼줘도 그대로라는 거. 근데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좀 달라지죠.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얘기로 가봅시다. A가 B보다 큰데 C가 0보다 크면은요. 큰 쪽에다가 C 곱하고 작은 쪽에다 곱했는데 양수를 곱했어. 그죠? 양수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리고 A가 B보다 큰데 양변을 양수로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까지 너무나 쉽게 올 수 있구나. 안 변해요. 4번은요. A가 B보다 큰데 C가 0보다 작아요. 양변에 같은 음수 C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변하죠. 우리 그거 한번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갑시다. 3은 2보다 큰 거 맞습니까? 예, 근데 C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5라고 할게요.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5하고 2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5고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누가 더 커져요? 마이너스 10이 더 커지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저런 이유 때문에 부등식에서 주의사항이 나오는 거죠. 양변에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마찬가지로 음수로 나눠줄 때도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너무 간단하게 다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야. 부등식의 사칙연산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얘는 중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X가 A하고 B 사이에 있고요. Y가 C하고 D 사이에 있는데 이 A, B, C, D가 모두 다 양수라는 얘기죠. 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는 X하고 Y를 더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더하는 거냐? 볼게요. X 더하기 Y를 할 건데 X 먼저 쓸게 다시. X는 A와 B 사이, Y는 C와 D 사이라고 하고 얘를 선생님이 더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c보다 크고 b 플러스 d보다 작다라는 게 부등식의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할까요? 네, 간단하죠. 자, 이제 뺄셈으로 넘어갈 건데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가 그대로 x값의 범위고요. 우리는 이 부등식의 사칙 연산에서 뺄셈은 어떤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냐면 x 더하기 마이너스 y로 꼴을 바꿔서 생각할 거야. 그러면 y가 c보다 크고 d보다 작았잖니? 그럼 마이너스 y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이 유지되니 바뀌니? 그렇죠. 마이너스를 세면에 똑같이 곱하니까. 그럼 얘는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d보다 크고 마이너스 c보다 작다로 바뀌겠지. 맞아요? 이제 이 녀석을 위식과 아래식을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사칙연산이 지금 덧셈밖에 없으니까 다시 더해보는 거야. 더했더니 그대로 위아래로 더하면 x 더하기 마이너스 y가 되고요. a 마이너스 d, b 마이너스 c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등식의 사칙연산 중 뺄셈이라고 하는 녀석의 결과는 빼는 그 대상을 세면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면 한 방에 가는 방법도 있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자, X가 A하고 B 사이고 Y가 C하고 D 사이였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봤더니 뺀다라는 얘기는 X 빼기 Y를 한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고 그 결과가 대각선으로 A에서 D를 빼주고 그 결과가 왼쪽으로 옵니다. 또 B에서 대각선으로 C를 빼주고 그 결과가 오른쪽으로 와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대로 써주시면은 자,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다로 바뀌어요. A-D보다 크고 B-C보다 작다로 바뀌면서 이런 방법으로 다이렉트로 연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알았죠? 자, 빼는 대상의 부등식에 부호를 먼저 바꿔주고 위아래로 더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 결과를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뺀다라고 이해하고 있어도 됩니다. 다음 이제 X와 Y의 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당연히 X와 Y를 곱할 때 이미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x를 제일 작은 것과 y를 제일 작은 걸 곱했을 때 어차피 다 양수니까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ac보다는 크고 bd보다 작다가 돼요. a, b, c, d가 모두 양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정도만 알면 하수고요. 발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만약에 a, b, c,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지금처럼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둘 다 있을 때는 그냥 작은 것끼리 큰 것끼리 곱한 거 사이에 x와 y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A, B, C, D가 대소는 결정되어 있으나 그 중에 어떤 게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단순히 실수라면 그때는 X와 Y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냐면 총 네 가지를 해보는 거야. 내가 곱할 때 C하고 A가 곱해지고 C하고 B가 곱해지고 D하고 A가 곱해지고 D하고 B가 곱해질 거야. 이거를 세로로 한번 다시 써볼게. 자, 그러면 위식과 아래식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곱할 건데 이렇게 얻어진 결과 자 봐. CA 한번 곱해지고 CB 한번 곱해지고 DA 한번 곱해지고 DB 한번 곱해져서 총 경계값이 될 수 있는 게 네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 네 가지 가능성을 다 써놓은 상태에서 이 네 가지 애들 중에서 최소값과 이 네 가지 애들 중에서 최대값 사이에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녀석, 앞에 쓴 녀석은 왜 하나로 결정됩니까? 이미 A, B, C, D의 대소 및 부호가 양수라고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요때는 이렇게 부호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게 결정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A, B, C, D의 부호가 결정되지 않으면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풀어야 돼. C, A, C, B, D, A, D, B를 다 계산해서 그것들 중에 제일 작은 값과 그것들 중에 제일 큰 값이 된다라는. 알겠죠? 옛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교과서는 너무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옛날 교과서에 있는 내용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그래요. 나눗셈도 요즘 교과서 걸로 가면 X, A, B 0보다 큰 조건이 있고 Y도 C, D 0보다 큰 조건이 있기 때문에 X 나누기 Y를 하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제일 봐봐. 얘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X, Y분의 X를 했을 때 제일 작아지는 거는 제일 작은 X를 제일 큰 Y로 나눴을 때겠지. 다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얘가 D분의 A보다 커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일 큰 녀석을 제일 작은 녀석으로 나눴을 때 제일 큰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C분의 B 사이에. 자, 근데 거기까지만 알면 그냥 일반 교과서 내용만 아는 거고 우리는 발전 팁으로 A, B, C, D가 부호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알아내는 방법을 볼 건데 X, A, B 사이, Y는 C하고 D 사이였을 때 얘를 나누어 주는 방법. 결국 Y분의 X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단 여기서 C하고 D는 뭐가 아니라는 조건 하에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0으로 나누는 건 수학에서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 아까처럼 볼게요. 자, C분의 A, C분의 B, D분의 A, D분의 B 총 몇 가지를 먼저 찾아나요? 네 가지를 C분의 A, C분의 B, D분의 A, D분의 B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 중에 마찬가지 제일 작은 애와 제일 큰 애 사이에 낀 게 결과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궁금합니다. 그럼 C하고 D 사이에 0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C에서부터 D까지인데 그래도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나누어주는 그 부등식에서는 그 사이에 0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 거기까지 쓰세요. 이 Y의 범위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Y의 범위의 경계 및 사이에는 0이 올 수 없다. 그런 경우만 우리가 자칙 연산할 수 있도록. 알겠죠? 예, 주의사항. Y의 범위로 X의 범위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누어주는 범위 안에서는 0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Y의 범위의 경계 및 사이에는 0이 올 수 없다는 걸 주의사항으로 하나 추가로 알아두세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부등식의 범위가 얻어집니다. 필기 잘 하시고 사칙연산과 관련된 부등식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 1차 부등식의 해법인데 언제 처음 나와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오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예를 들면 뭐가 1차 부등식이냐? 이런 거죠. 뭐 2x 더하기 4가 5보다 크다.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게 우리가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고요. 한쪽 변에 x를 포함한 항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전부 오른쪽 변으로 이항하죠. 그래서 1을 만들고 자 x의 개수가 2였으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서 2분의 1보다 크다를 만들어내면 되죠. 이런 게 1차 부등식의 아주 일반적인 해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려고 여기다 주제를 넣어놓진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a 곱하기 x가 저렇게 식을 정리했더니 b 꼴이 됐을 때 만약 a가 미지수라면 그죠? 이때 a가 미지계수다. 그 다음에 b도 미지의 상수다. 그러면 해를 뭐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럼 가장 쉬운 거 두 가지를 한번 쪼개봅시다. 일단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요. A가 0일 수 있겠죠. 미지계수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해를 설명하시오라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 1번 문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개념으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허를 찌르고 이런 문제 냅니다. 그러면 A가 0이 아닐 경우에는요. 답이 뭘까요?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렇게 하면 틀려요.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는 다시 세부적으로 기억과 니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A가 양수면요. 그때는 X가 A분의 B보다 큽니다가 되는 거고요. A가 음수면요. 그때는 X가 A분의 B보다 작습니다가 해가 되는 거죠.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0일 때는요. 식의 구조가 뭐가 된 거냐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연아. 알아. 노룩 질문이었어. 뭐야? 어. 이거 그냥 불가능하다? 아, 아,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예. 예. X이면 예. 이게 식이 그렇죠. 아우 잘했습니다. 집에 가다 맛있는 거 먹어? 자, 요거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억과 니은으로 나눠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미지의 상수 b 자체가 음수예요.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0 곱하기 x는 음수보다 큰 꼴이 된 거죠. 맞습니까? 좌변은 어떤 실수가 됐든지 간에 0을 곱하니까 좌변은 0이죠. 0이 음수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해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은 뭐냐?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의 모임이 해인데 걔는 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기억과 같은 경우에 해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x는 모든 실수다.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의 1차 부등식의 해. 이런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b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 0 곱하기 x는 뭐 또는 뭐가 되죠? 0 또는 양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럴 경우에 0에다가 x를 곱하면 좌변은 무조건 0인데 우변에 있는 0보다 크다? 0이 0보다 커요? 말이 안 되죠. 0이 양수보다 커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집합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없다 혹은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간단한 그런 문제 한 문제 얼마나 간단해요. AX가 B보다 크다라는 거 풀라고 했는데 그죠? 그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거를 비교를 해라 비교. 자, 만약에 선생님이 A 곱하기 X가 B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지금 우리가 갈래를 네 갈래로 나누어서 풀었는데 그걸 각각 1번, 2번, 3번, 4번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어디가 달라질까요? 네 번째 경우가 달라지겠죠? 오른쪽 변이 B가 뭐였을 때 0이었을 때는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땡땡이 2번의 기억과 니은이 달라지는 거죠. 땡땡이 2번에서 기억이 어떻게 달라지고 B가 0보다 같거나 작다로 바뀌죠. 니은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양수로 바뀌겠죠. B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항상 성립하고 B가 0보다 크면요? 어떻게 돼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그럼 선생님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서 AX가 B보다 작다 또는 AX가 B보다 같거나 작다를 굳이 여기다 또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으면 이제 또 다음 얘기로 나가볼 거예요. 자, 필기 안 한 사람들 있어서 잠깐 기다리면. 네 번째는요, 연립1차 부등식의 풀이법이라는 건데, 이것도 첫 번째 예제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연립1차 부등식은 첫 번째 땡땡땡 1번 부등식과 땡땡땡 2번 부등식을 각각을 풀어서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풀면은 어떻게 되고요? x가 2보다 작다가 되고, 2번 풀면은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죠. 그러면 이런 녀석을 각각을 풀어서 해를 구했는데 공통 범위는 어떻게 하는 게 스마트한 거냐? 수직선을 만들어 놓고 먼저 1번에 나온 해를 수직선상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2보다 작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온 해는요 1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이 동그라미를 메꿔줘야지 1보다 같거나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뚫어놓으면 같다가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빗금친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빗금친 범위를 찾았으면 그 녀석을 해로 써주면 1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다가 우리가 찾는 해가 되겠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것도 연립부등식인가요? 선생님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식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식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해결해 보면 자, 선생님 밑줄 그은 빨간색 부분만 가지고 1번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다음 파란색 밑줄 긋는 부분 2번식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짜리 1차식 혹은 뭐 2차식 섞여도 상관없어요. B가 A보다는 크고 C보다 작다는 꼴의 부등식도 연립부등식인데 가운데 있는 식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두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두 녀석을 각각 식 두 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뜯어서 각각의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찾아내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번 부등식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좌변으로 다 넘기고 상수는 우변으로 넘기면 x는 뭐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4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2번 부등식 쪽으로 풀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5x가 5보다 크다가 되면서 x는 5보다 크다가 되죠. 1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이 녀석 x가 4보다 작고 x가 1보다 큰 거를 일단 처음 배울 때는 예쁘게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4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공통 범위가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 부등식의 해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해가 됩니다. 이렇게 찾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세 개가 연속으로 대소가 결정되어 있는 이런 부등식 꼴도 우리가 연립부등식으로 취급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리하세요. 이제 다음 주제 5번으로 갈 건데요. 절대값 비호를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먼저 A가 0보다 큰 전제 조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A가 0보다 크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녀석의 해는 혹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분? 네. 그렇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런 문제의 해는 내가 예전에 중학교 때 공부 좀 해보니까 풀어봤다. 답이 그냥 딱 머리에 떠오른다. 이런 사람 있어요? 서진이? 안 떠올라요? 유민이? 그렇죠. 잘했습니다.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가 떠오르면 아주 좋은데 안 떠올라도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배운 문제죠. 자, 왜 이게 바로 해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해를 시켜볼 테니까 잘 보세요. 증명. 절대값이라는 녀석을 다룰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한 문장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단일 문자나 식이 0보다 같거나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따라해보세요. 절대값 안에 있는 단일 문자나 식이 0보다 같거나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자, 그게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증명하라고 하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당황하겠지만 이제 절대값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오늘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은 1번 절대값 안에 있는 단일 문자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와 2번 절대값 안에 있는 단일 문자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저 절대값을 다룬다. 알겠죠? 그럼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절대값을 풀었을 때 그냥 x가 나오고 뭐보다 작다가 나와요? a보다 작다가 나와요. 맞습니까? 근데 항상 선생님이 여러 번 이런 문제를 나올 때마다 강조했었는데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어떤 전제 조건이 생기게 돼요. 0보다 같거나 클 때라는. 맞습니까? 0보다 같거나 클 때 x가 a보다 작다는 애가 나온 거예요. 그냥 x가 a보다 작다가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땡땡이 1번에서 정확한 x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때 답을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정확하다고요. 먼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0보다 같거나 클 때라는 게 다 같이 무슨 조건? 전제 조건. 그러면 이게 x축이라고 봤을 때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0에서 메꿔진 동그라미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향하는 이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부분인데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해를 구한 거란 말이야. 부등식을 풀어서. 근데 그 A는 들어가지 않지만 A가 양수라는 거는 미리 나와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0의 오른쪽에다가 써주고 A보다 작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죠? 자, 그럼 공통 범위는 이렇게 뒤끔친 부분이야. 그럼 우리가 땡땡이 1번에서 얻은 해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x는 0보다 작거나 크고 a보다 작다. 이게 해가 되고 여기를 우리가 구한 첫 번째 해라고 놓을게요. 알겠죠?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것도 만약에 수행평가라던가 서술형 1번으로 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못 쓰고 온단 말이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까 내가 유민이한테 혹시 그 결과를 아니라고 했을 때 결과는 아는데 증명을 못하는 애들이 90%야. 그럼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봅시다. 그럼 요랬을 때 절대값 어떻게 풀리죠? 다 같이 그냥 안 풀리고 절대값을 취한다는 얘기는 걔가 양수가 되게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x를 붙여줘야죠.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마이너스 x가 양수가 되는 거지. 그게 a보다 작다라는 해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x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x의 범위를 완벽하게 찾으면 x는 뭐보다 크다가 되죠?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지금 뭐니 전제 조건 하에서 나온 해기 때문에 항상 전제 조건과 우리가 구한 해의 공통 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 x축이라고 놓고 전제 조건은 뭐보다 작다가 되고 0보다 작다. 파란색으로 체크합시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체크했어. 그런데 우리가 푼 녀석은 뭐야? 푼 녀석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a보다 크다를 풀었어. 맞죠? 그럼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라서 0의 왼쪽에다 마이너스 a의 위치를 찍어주면 되겠지? 걔보다 큰 거니까 여기 뚫어놓고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그럼 이렇게 공통범위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뒤끔친 부분이 공통범위죠? 그럼 우리가 땡땡이 2번에서 푼 해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전체 해는 뭔데요? 전체 해는 아직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땡땡이 1번이라고 레이저 쏜 부분 있죠. 여기 레이저 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완벽한 해를 구했더니 이 동그라미 1번이라는 해가 나왔고요. 또 땡땡이 2번이라고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서 완벽한 해를 구했더니 동그라미 2번의 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칫 착각을 하면 자칫 잘못 생각해서 착각을 하면 1번 동그라미하고 2번 동그라미의 공통 범위를 꼭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4번에서 연립부등식 배웠을 때 공통 범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연립부등식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땡땡이 1번 상황에서 나온 동그라미 1번이 정확한 x값의 범위가 맞고요. 땡땡이 2번 상황에서 나온 2번 동그라미도 x의 범위가 맞아요. 둘 다 범위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둘 다 해로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해로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수직선상의 얘를 그려보는 거지. 하나의 수직선상에 1번도 그려보고 2번도 그려보는 거야. 자, 1번 그려보니까 0보다 같거나 크고 a보다 작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2번을 같이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a보다 크고 0보다 작다인데 우리가 1번에서 이미 그 0을 얘가 포함시켜줬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1번 동그라미 부분과 2번 동그라미 부분이 각각이 다 해가 맞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해가 맞으면 이 전체를 합쳐놓은 게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괄호 1번의 최종적인 해는 뭐냐? 1번 동그라미하고 2번 동그라미를 둘 중 선택한 바로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가 최종 해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굉장히 단순한 아주 1차원적인 문제인데 이 녀석을 절대값을 다루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풀이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앞으로 절대값이 몇 개가 더 복잡하게 붙어있는 부등식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증명 1번이라고 하는 요 풀이법을 지금 눈여겨 봐주시고 집에 가서 한 3번 정도 써봐야 돼. 봐라. 이거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연습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서술형에서 왜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질문에 대해서. 알겠죠? 예. 요거는 대수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야. 뭐라고요? 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것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식으로 풀어서 이해시킨 부분이었고요. 조금 이따가 비교해서 얘를 기하적으로도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기하적으로도 얘를 이해시킬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지금 첫 번째 대수적인 증명이었습니다. 대수적인 증명. 요걸 박스 1번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필기 다 했으면 다 했다고 알려주세요. 자,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선생님이 뭐 한다고 그랬냐면은 기하적으로 증명해보자고 그랬어요. 기하적으로 증명하자. 그럼 얘들아, y 이퀄 절대값 x를 하나의 그래프로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y 이퀄 a를 하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y 이퀄 절대값 x 그래프하고 y 이퀄 a라는 상수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그래프의 대소 관계로 우리가 뭔가를 찾아가는 거거든. 그럼 먼저 절대값 x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보세요. 자, 절대값을 다루는 거는 그래프가 됐건 어떤 방정식이 됐건 부등식이 됐건 다 똑같아요. 자, 얘를 다루는 방법은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그냥 y 이퀄 x를 그리면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y 이퀄 뭘 그려줘요? 마이너스 x를 그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0보다 같거나 클 때 y 이퀄 x를 그리니까 이런 직선이고요. 0보다 작을 때 y 이퀄 마이너스 x를 그리니까 이런 직선이 생기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가 바로 y 이퀄 절대값 x라는 꺾인 V자 그래프 맞습니까? 이거 머릿속에 잘 지금 생각을 해두세요. 알았죠? 기억을 해도. 자, 절대값 x는 앞으로 원점에서 표적점이 생기는 V자 그래프라는 거 잘 익혀두시고, 그럼 y 이퀄 a라는 거는 x 값이 얼마가 됐든 항상 y 값이 얼마로 고정돼 있다는 거야? a로 고정돼 있다는 거야. 그죠?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럼 여기다 선생님 x 이퀄 a라는 직선을 같이 그릴게. 아니, y 이퀄 a라는 직선을 같이 그릴게. 이렇게. 그럼 얘가 만날 때 y 이퀄 x랑 만나고 이쪽에서 만나는 요 점은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는 점, 요 점은 y 이퀄 x하고 만나는 점이야. 맞죠? 그럼 잘 생각해봐. y 이퀄 x에서 y 값에다가 a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x 값 얼마야? a야. 요번엔 y 이퀄 마이너스 x에다가 y 대신에 a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x 값 얼마야? 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대소관계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떤 내용이냐면 y 이퀄 a라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y 이퀄 절대값 x라는 v자 그래프보다 더 커야 되는 x, 아니 v자 그래프가 y 이퀄 a보다 더 작아지는 x 값의 범위를 찾아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y 이퀄 절대값 x라는 그 v자 그래프가 y 이퀄 a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보다 작은 x 값의 범위를 찾아라라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어때요? 얘가 상수함수고 얘가 v자 그래프인데, 상수함수보다 v자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요 부분이죠. 거기가 파란색 라인보다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바로 뭐에서 뭐까지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대수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하적으로 해석해내는 방법이 더 직관적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기하적인 방법을 더 선호해요. 필기하세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 경우에서도 우리가 찾아낸 거는 뭐냐?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를 찾아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쉽게 느껴져요? 대수 쪽이 더 쉽게 느껴져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왜 v 이퀄 절대값 x라는, 아니 y 이퀄 절대값 x라는 v자 그래프를 머릿속에 이제 잘 새겨놔야 돼. 자주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자, 이제 1번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아니 크다라는 녀석의 해를 또 구할 건데, 결론부터 아까처럼 알려드리면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 왜 이런 애가 나오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증명인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일단 식을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대수적인 증명을 해보면 1번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저 부등식이 x로 풀려서 x가 a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하고 부등식을 푼 녀석하고 공통 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상에다 그려봐야 되는데,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고, 거기에 x가 a보다 크다라는 게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녀석인데, 두 녀석의 공통 범위는 바로 a보다 큰 쪽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다가 되니까 x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그러면 해를 구했다고 해서 바로 걔가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제 조건하고 공통 범위를 생각해봐라 라고 그랬어요. 0보다 작은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a는 0의 왼쪽에 있었죠.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 그거보다도 x가 작아야 돼요. 이렇게 더 왼쪽. 그럼 공통 범위가 이번에는 둘이 겹치는 이 부분에 생겨요. 따라왔니? 그래서 우리가 땡땡이 1번에서 얻어진 최종적인 해는 x가 a보다 크다가 1번이었고요. 땡땡이 2번에서 얻어진 최종적인 해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2번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땡땡이 1번 조건에서도 완벽한 동그라미 1번이라는 해가 나온 거고, 땡땡이 2번에서도 조건에서 동그라미 2번이라는 해가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둘 다 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해를 모두 다 우리는 취해야 되는데, 그 녀석 수직선상에다가 나타내보니까 최종 해라는 것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 양쪽으로 다 선택된 이 녀석이 최종 해가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는 녀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는 a보다 크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아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해가 뭐였어요? 여기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이 녀석 x가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것도 필기 잘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거는 굳이 또 기하적으로 안 보여줘도 우리가 먼저 그려놓은 거 가지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선생님 레이저 쏘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좌변 뭐라고 놓고 y라고 놓고 우변 뭐라고 놓으면 y라고 놓으면 그래프하고 그래프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죠. 그럼 좌변 그래프 아까 원점에서 꺾이는 V자 그래프 맞습니까? 우변 그래프는 그대로 상수함수 그래프 맞죠? 근데 이번에는 V자 그래프가 상수함수보다 더 어느 쪽을 선택하래요? 큰 쪽을 생각하래. 그럼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파란색 라인보다 더 위쪽에 있죠? 자, 그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a보다 왼쪽, 플러스 a보다 오른쪽에 해당하는 게 x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하적으로도 저 그래프를 이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필기 잘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괄호에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왕별 하나 붙여놓을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서 배웠던 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증명을 했는데, 지금은 원래 복잡한 거를 원래 복잡한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죠.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두 개 들어있고, 그 속에 있는 녀석 A하고 B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대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녀석은 여러 개의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의 풀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수직선을 먼저 그리시고 스텝 1.
자, 각각의 절대값 x가 0이 되는, 아니,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들로 수직선을 한번 잘라봅니다. 이게 스텝 1이에요. 그럼 A하고 B에서 잘리면서 A와 B의 대소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수직선을 이렇게 자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 실수축이 자른 A와 B에 의해서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죠.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 X가 A보다 작은 경우와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작은 경우와 X가 B보다 같거나 큰 경우와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세 가지 범위로 실수축이 갈라지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풀이는 지금부터 이렇게 갈라진 세 가지 각각의 X값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부등식을 세 번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등식을 세 번 풀어서 자 이제 x가 a보다 작았다 칩시다. 그럼 어떤 부등식이 만들어지냐면은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칠하고 있는 요 부분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요 부분이라면 x-a 자체가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부등식이 어떻게 풀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풀려요.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풀리죠?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빗금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의 x값을 두 번째 절대값 안에다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럼 b가 더 큰 건데 예를 들어서 b에는 3이 들어갔고 a에는 1이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이건 1이고 얘는 3이다라고 예를 들어보자. 근데 선생님이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절대값 안쪽이 양수가 되는 셈이야? 음수가 되는 셈이야? 음수가 되는 셈이죠. b가 3이고 a가 1이면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예로 들어준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절대값은 음수니까 어떻게 풀려 나와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풀려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나오죠.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뭐가 생겨요? 그대로 c가 남죠. 이해되니? 그렇게 해서 얻어낸 해가 뭐가 되냐면요. 자, 마이너스 2x가 작다.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보다.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x는 뭐보다 크다가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봅시다. x가 a보다 작을 때 이런 애가 나왔으니까 요 전제 조건과 지금 나온 녀석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지 동그라미 1번의 해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 요번엔 a와 b 사이에 있는 x값을 집어넣으면 자,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요번엔 a는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런 부분에 있는 애가 들어가면 앞쪽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a보다 큰 x가 들어갔으니까 양수가 되고. 자,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여전히 b보다 작은 거니까 음수죠. 자, 그럼 절대값 풀릴 때 x-a는 그대로 풀리고 뒤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풀리겠죠. 그게 뭐보다 작다가 되고요. c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0 곱하기 x가 뭘로 바뀌어요? c 플러스 a 마이너스 b로 바뀌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요. 이미 x가 사라졌는데 그죠? 오른쪽이 만약에 뭐가 나온다면 결과가 양수라면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오른쪽이 음수라면 음수보다 0이 더 작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해가 없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c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보다 뭐 하다면 크다면 해는 뭐가 되고요? 모든 실수가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 정민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c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요. 0이 0보다 작은 거 있을 수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실수였을 때는 최종적으로 공통 범위가 뭐가 돼요? 2번이라는 전제 조건과 지금 모든 실수의 공통 범위니까 결국 여기선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작다라는 게 공통 범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어렵죠? 문자로 다 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따라온 다음에 좀 이따 숫자로 바꿔놓은 거는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그걸 잘 보세요. 이번엔 x가 b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 나왔죠? 맞습니까? 그러면 b보다 같거나 큰 건 지금 칠하고 있는 이쪽 제일 오른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x 대신에 b보다 같거나 큰 애를 집어넣으면 x-a도 양수, x-b도 양수가 되죠. b보다 큰 애가 들어가니까 x 대신에. 그럼 두 개의 절대값이 그대로 다 풀려 나오죠.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2x-a-b가 c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x값의 범위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2보다 작다가 나와요. 맞습니까? 자, 이제는요. 3번 전제 조건에서 얘가 나왔기 때문에 얘와 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통 범위가 필요하고 걔가 3번 동그라미에 해가 되는 거예요. 1번도 마찬가지죠.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보다 크다가 나왔잖아요. 그 1번 전제 조건과 얘의 무슨 범위가 1번 해라고요? 공통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1번에서 나온 공통 범위 1이라고 하고요. 얘를 3번에서 나온 공통 범위 3번이라고 할게요. 2번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해가 없을 수도 있고 공통 범위가 박스 친 2번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1번 동그라미에서 완벽한 공통범위 1번이 나왔으면 걔도 해가 되는 거고요. 2번 동그라미에서 2번 동그라미가 나왔으면 걔도 해가 되는 거고요. 3번 동그라미에서 3번 공통범위가 나왔으면 그 공통범위가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전체적인 해집합은 뭐냐? 해는 1번 공통범위와 2번과 3번 공통범위의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직 합집합의 개념 모르죠? 기호를 아예 안 쓸게요. 1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죠? 1번 또는 1번 공통범위 또는 2번 공통범위 또는 3번 공통범위가 전부 다 해가 되는 거야. 이게 최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많이 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거를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읽고 넘어가. 이걸 숫자로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숫자로 바꿔볼게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4 얘가 2보다 작다. 뭐 10보다 작다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푸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땡땡이 1번 수직선상에서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들을 체크하라고. 뭐하고 보죠? 1하고 4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체크했으면 이거를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1번 x가 뭐보다 작을 때와 1보다 작을 때와 2번 x가 1보다 작거나 크고 4보다 작을 때와 3번 x가 4보다 작거나 클 때와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각각 부등식을 몇 번 풀어야 된다? 세 번 풀어야 된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 x-1은 음수, x-4도 음수죠.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10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 둘이를 우변으로 넘기고 상수를 좌변으로 넘기면 2x가 뭐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로 바뀌죠. 그럼 x가 뭐보다 크다가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죠. 2x가 5가 되나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가 됐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땡땡이 1번에서 이런 해가 나왔으면 얘와 얘 무슨 범위가 최종해다? 공통 범위를 구해야지만 땡땡이 1번의 최종이에요. 그러면 걔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해가 하나 나온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나온 해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x가 1보다 작거나 크고 4보다 작을 때는요. 앞쪽에 있는 x-1은 양수가 되고 뒤쪽에 있는 x-4는 여전히 음수죠? 그러면 절대값 풀릴 때 어떻게 풀려요? x-1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10보다 작다로 풀려요. 맞습니까? 그러면 0 곱하기 x가 돼요. x 빼기 x니까. 그럼 우변은 뭘로 바뀌어요? 7로 바뀌나요? 네. 0 곱하기 x가 7보다 작다면 얘는 모든 실수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의 모든 실수냐면 1보다 작거나 크고 4보다 작을 때의 모든 실수란 얘기예요. 두 개 공통범위니까.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땡땡이에서 얻어낸 녀석은 뭐냐? 이것과 이 모든 실수의 공통범위를 찾았을 때 x가 1보다 작거나 크고 4보다 작다가 두 번째 얻어낸 해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에 세 번째 얻어낸 해를 구하기 위해서 x가 4보다 작거나 클 때죠. 그러면 x-1이라는 절대값 안쪽의 식도 양수고 x-4도 양수죠.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와요. 안에 있는 식들이. 그러면 x-1 더하기 x-4니까 2x-5가 1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x는요. 15보다 작다니까 뭐가 돼요? 2x가 15보다 작으니까 바로 구할게요. x는 2분의 15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화살표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녀석과 이렇게 구한 녀석 사이에 무슨 범위가 필요하다? 공통 범위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4보다 작거나 크고 7.5보다 작은 게 공통 범위가 되겠네. 맞습니까? 4보다 작거나 크고 2분의 15보다 작다. 이게 동그라미 3번이 되겠다. 그럼 우리는 땡땡이 1번에서 완벽한 동그라미 1번의 해가 나왔고 땡땡이 2번에서 완벽한 2번 동그라미 해가 나왔고 땡땡이 3번에서 완벽한 3번 동그라미 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답은 뭐라고요? 하나의 수직선상에다가 쟤네 세 개를 다 나열해 보는 거야.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완벽한 해였고요. 두 번째는요. 어디서 어디까지 전부 다 해가 됐어요? 공통범위 2번에선 1부터 4까지가 해가 됐었죠. 맞습니까? 1 들어가고 4 안 들어가고 1을 메꾸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뻗어나와서 4는 안 들어간 이런 상황이 됐죠. 맞습니까? 세 번째 경우에는요. 4보다 작거나 크고 누구보다 작았어요? 2분의 15보다 작다가 됐죠. 맞아요? 4보다 작거나 컸으니까 다시 비어있는 4를 메꾸고 오른쪽으로 와서 최종적으로 누구보다 작다가 되니까 2분의 15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 모든 녀석이 전부 다 해가 된단 말이야. 동그라미 1번 뒤에 동그라미 2번 뒤에 동그라미 3번 뒤에. 그래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다라는 얘기는 세 개의 범위를 전부 합쳐놓은 거를 뜻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은 뭐라고 써줘야 되는 거냐? x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2분의 15보다 작다가 전체적인 답이 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렵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무슨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풀었다? 대수적으로 접근해서 풀었다. 뭐라고요?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면 이렇게 빡세다고요. 내가 아까 그랬죠. 선생님은 누구를 선호한다고요? 기하적인 방법을 선호한다고요. 지금 솔루션 1은 무슨적인 방법을 설명했다고요? 대수적인 방법을 설명했다고요. 이렇게 세 번 풀어야 됩니다. 대수적인 방법을 풀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근데 기하적인 방법을 풀면요. 한 줄 만에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다 맛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길어도 대수적인 방법을 꼭 설명했어.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해설지 전부 이렇게 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 설명했다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 방법을 보여준다고. 알겠어요? 네. 지금부터 선생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솔루션 2를 정리하고 오늘 이 솔루션 2까지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예제는 동일합니다.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4. 얘가 10보다 작다인데 이거를 솔루션 2 기하적인 선생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요거는 좀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좌변에 있는 녀석이 절대값 안 1차식 여러 개 있는 이런 그래프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그래프는 항상 어떤 꼴이냐면 y는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b 꼴 그래프는 항상 배 모양으로 생겼어요. 뭐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오늘은 그냥 빨리 푸는 요령을 하나 익혀놓읍시다. 이건 배 모양으로 생겼어요. 배 모양. 그럼 배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맞죠? 꺾이는 부분이 바로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 x 이퀄 a에서 한번 꺾이고 x 이퀄 b에서 한번 꺾여서 그래프가 세 가지 영역에서 세 가지 그래프가 합쳐진 거예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우변에 있는 y 이퀄 10이라는 상수함수를 여기다 같이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상수함수보다 어떤 부분을 찾으래요? 작은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만나는 이 교점과 이 교점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수함수보다 빨간색 배 모양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양쪽 경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상수함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찾으면 우리가 찾는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가 답이 됩니다. 한 줄만에 그래프만 그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저 알파 베타를 찾는 게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절대값 x-1, 절대값 x-4를 각각 0으로 만드는 x값 두 개를 찾으라고 그랬죠. 맞아요? 이게 배 모양이 되는 데는 좀 특징이 있는데 x의 개수가 둘 다 같아야 돼. 1, 1로 같죠? 그러면 가운데가 평행하게 돼요. x축과 평행하게. 한쪽이 만약에 1인데 한쪽은 2x였다. 그러면 살짝 달라져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줄게요. 두 개 일단 1, 1로 같으면 완벽한 배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얼마였어요? 꺾이는 애가 1하고 여기는 얼마였죠? 4였죠. 여기다가 내가 누구를 같이 그리라고 했어요? y 꼴 10을 같이 그려라. 자, 그러면 선생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오른쪽 교점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아까 이 y라는 함수가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4였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4보다 큰 쪽이죠. 맞아요? 교점 자체가 4보다 큰 쪽이죠. 4보다 큰 쪽이니까 이 첫 번째 절대값과 두 번째 절대값이 밖으로 식이 빠져나올 때 둘 다 양수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와요? 둘 다 양수로 풀리니까 2x-5죠. 안 그래요? 속에 게 둘 다 양수니까. 근데 그게 누구랑 만나요? y 콜 10이랑 만나요. 따라서 x 얼마나 와요? 이게 10이니까 2분의 15요. 바로 구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요번에 왼쪽에 있는 지금 보라색 칠하는 녀석 보여요? 이 부분은 x가 1보다 작은 쪽이죠? 그럼 속에 있는 애가 얘가 음수죠? 동그라미 친 애가. 얘도 음수죠? 둘 다 음수니까 이 녀석을 함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누가 만나요? y 콜 얼마가 만나요? 10.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2x는 마이너스 5니까 x는 바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5. 어떤 부분을 찾은 거죠? 10보다 배가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 양쪽 경계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막 같은 부분, 다른 부분 막 범위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어디까지 있는 걸 바로 찾아버렸어요? 2분의 15인 거를 바로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배 모양 그래프라는 것만 익숙해지면 우리의 풀이는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박스 치는 부분만 이해하면 끝났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게 기하적인 방법으로 풀어준 거예요. 아까 똑같은 문제를 그렇게 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죠? 그 방법이 여러분 이제 라이트센을 풀다 보면 문제가 들어있고요. 해설지 보면 이 대수적인 방법으로 해설이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쌤한테 배웠으니까 절대값 안에 1차식이 여러 개 있으면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으로 그래프가 꺾이는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뭐라고요? 그래프가 꺾이는구나. 꺾이는 저런 배 모양 또는 경사진 꺾인 바닥을 가지고 있는 배 모양을 그려요. 그린 상태에서 상수함수 그리고 양쪽 만나는 교점만 찾으면 돼. 그게 요령이에요. 알겠습니까? 필기해 놓으세요. 갔다 오세요. 자, 이게 배 모양이 되는 이유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주어진 이 함수에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작을 때, x가 b보다 같거나 클 때로 세 가지 범위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 세 가지 범위로 이 절대값식을 정리하면 그래프 함수식 자체가 세 개가 얻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 군데에서 세 개의 함수가 각각 구해져서 그게 x 이퀄 a와 x 이퀄 b를 기준으로 합쳐진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나중에 알려준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바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발전시켜 볼까요? 다 못 적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두 개만 더 보여줄 건데 2번하고 3번이에요. 예제 2번은 뭐냐?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이다. 만약 이런 애가 5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개짜리로 확장시켰어. 그러면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는 걸로 일단 수직선을 잘라봐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게.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세 군데로 잘리겠네.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꺾인 V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세 군데에서 꺾이는 V자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처럼 절대값이 홀수에 있을 때는요. 꺾이는 X값들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녀석에서 최소값을 가지면서 양쪽으로 꺾이는 V자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절대값이 짝수에 있을 때는요. 꺾이는 지점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부분에서 평평한 X축에 평행한 그런 배 모양 그래프가 꺾이는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꼭 두 개짜리가 아니라 네 개짜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세 개짜리 홀수계인 걸 대표로 그려본 거야.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1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 녀석이 만약에 5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y 또 5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나는 녀석은 5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 교점하고 이쪽 교점 찾아서 그 사이에 있겠다.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다. 그러면 x는 알파와 베타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알파라는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함수, 이 파란색 함수가 뭔지를 식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속에 있는 동그라미 3개가 다 음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y는 어떻게 풀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풀리겠죠. 맞습니까?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 녀석이 y값이 얼마일 때예요? 5일 때니까 3x가 마이너스 7이 되면서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오죠. 그래서 알파 찾았어요. 마이너스 3분의 7. 간단하죠? 이번엔 오른쪽 끝에 있는 녀석은 누구보다 클 때예요? 1보다 클 때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 3개가 모두 양수죠. 맞아요? 제일 오른쪽 끝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식으로 보면 어떻게 풀려요? y는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로 풀리고 그러면 3x 더하기 얼마가 되는데 2가 되는데 y값 얼마니까 5니까 x는 얼마 나와요? 그래서 베타가 1이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7과 5 사이 1 차이.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오, 이게 바로 대수적인 풀이법보다 계산상의 이득. 줄여서 뭐라고요? 대이득. 그렇죠. 예. 정리하세요. 자, 예제 3번으로 갑시다. 절대값 x 플러스 4 더하기 2x 더하기 3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3x 마이너스 11 얘가 20보다 작다. 이런 애를 풀으래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냥. 예. 그럼 이것도 선생님 기하적으로 마음대로 만드셨는데 그게 됩니까? 그렇죠? 얘를 일단 선생님이 좌변을 통째로 y라고 놓을게요. 그럼 나는 y라는 그래프하고 오른쪽 통째로 y라고 놓으면 상수함수하고 대소를 이용해서 만나는 교점을 갖고 상수함수보다 이 y라는 복잡한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찾겠다.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각각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애를 찾아라? 0이 되는 x값을 찾아라. 그러면 자, 순서대로 마이너스 4가 하나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 남아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하나 나오나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x값은 1. 쭉 떨어져서 1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x값은 3분의 11. 그죠? 뭐 3분의 11 좀 가깝게. 3분의 11.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럼 도대체 선생님, 얘는 개수가 다 1이 아닌데 전형적인 모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4개에서 전형적인 모양은 개수가 같으면 이런 모양이 좌우 대칭으로 나와요. 가운데가 항상 평평한 최소값을 갖는 구간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개수를 달리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꺾이긴 꺾이는데 네 군데서 각각의 함수값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꺾이는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얘를 이 문제 이제 제일 고난도 문제니까 그렇게 조금 어렵겠죠. fx라고 놓고 꺾이는 지점에서의 함수값들을 찾아서 함수값들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꺾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f-4를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이죠? 같이 합시다. 이따가 선생님 영상도 올려줄게요. 두 번째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5니까 절대값이면은 5가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또 5가 나오죠. 맞아요? 세 번째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아, 23. 23. 그냥 23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얻어지는 게 얘가 뭐가 돼요? 33 나오죠? 예, 그 다음에 f-2분의 3 구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녀석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5. 두 번째 녀석은 0이고 세 번째 녀석은 2분의 5. 맞아요? 아, 네. 예, 네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11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31? 2분의 31.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4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f 얼마 구하면? 1 구하면 요번에 세 번째 절대값만 0 돼서 없어지고 나머지 계산하면 5 더하기 5 더하기 얼마가 되죠? 8이요? 그러면 얘는 18.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f 이제 얼마 구하면 돼요? 3분의 11. 자, 3분의 11 집어넣으면 첫 번째 녀석은요? 23이요? 12하고 11, 23.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요? 3분의 11 집어넣으면 네, 3분의 얘가 22 더하기 3분의 9니까 얼마죠? 3분의 31. 31.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요. 3분의 11 집어넣으면 3분의 8. 자, 그렇게 세 개 다 더하면요. 4, 1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구한 녀석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여기를 선생님이 한참 키울게요. 즉석에서 만든 거니까. 얘를 한 40 정도로 키울게요. 뭐라고요? 40으로 키웠어요. 그러면 먼저 33 찍고 여기 33. 그 다음에 2분의 41은 대충 얼마죠? 20.5인가요? 여기 라인이 y가 33, 여기는 2분의 41 이렇게 찍어놓고 그 다음에 18은 얘보다 더 아래쪽이죠? 여기가 18. 그 다음에 3분의 62는 대략 얼마죠? 20점 얼마죠? 그죠? 그러면 요 2분의 40이라고 3분의 62하고 애매하죠? 자, 뭐 정확하게 합시다. 그럼 6분의로 통분했을 때 얘는 6분의 얼마죠? 123. 그죠? 얘는 6으로 통분하면 124. 얘가 살짝 위에 있죠. 살짝 위에. 맞아요? 6분의 124. 다시 말하면 3분의 62. 자, 그럼 이제 이 점들을 이용해서 꺾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더 꺾이고 이렇게 가는. 요런 그래프가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달라졌을 때. 이해됩니까? 절대값 안에 x의 개수가 달라졌을 때. 그리고 y 40은 33보다 어느 쪽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y 40을 그릴 수 있죠. 이해했니 얘들아? 그러면 이제 만나는 교점의 제일 왼쪽 라인과 교점의 제일 오른쪽 라인의 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이해했니? 그럼 이제 보자. 저 교점에 제일 왼쪽에 있는 함수, 이 보라색 함수. 얘를 찾기 위해서 모든 절대값이 다 음수로 나와요. 맞습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x 더하기 11이 돼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x 부분 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7x. 예, 그 다음에 상수 얼마 나오죠? 12에서 7배니까 5가 나오죠? 근데 그때 y값이 누구랑 만나야 돼요? 40하고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야 돼요? x는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요게 x는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이번에 오른쪽 끝에 있는 보라색 직선, 요거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저 녀석은 전부 다 양수로 풀리는 거니까 예, 어떻게 돼요? 아까 부호가 반대로 가겠죠. 그러면은 7x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부호만 전부 반대로 다 더할 거니까. 맞습니까? 예, 그게 뭐 됐어요? 40. 따라서 이번에는 x가 얼마?
7분의 45 그렇게 해서 여기가 7분의 45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저 부등식의 해는 x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7분의 45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런 고난도 문제까지 우리가 풀 수 있게 된 거. 알겠습니까? 그래프가 어디서 어떻게 꺾이는지 정도를 알기 위해서 꺾이는 포인트마다 함수값을 찾아서 꺾었어요. 그럼 아무리 복잡하게 절대값 여러 개가 늘어나더라도 그래프 개형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소개가 꼭 x의 개수가 1이 아니어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 요 정도 알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은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최종 끝판왕까지 풀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 1차 부등식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할 거고요. 여러분 숙제는요. 당연히 라이트센 1차 부등식 전부 다 풀어오면 되겠죠. B단계까지만 알겠죠? 네, B단계까지만 전부 다 풀어오세요. 그게 숙제입니다.